얘는 그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원래는 이게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이게 둘 다 0이 가능해요. 얘가 0이면 어차피 0이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이 아닌 실수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0보단 작아야 돼.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루트 여기서 나왔으니까 얘나 얘 다 같은 말이다. 이게 0보다 크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 보세요. A 더하기 B 둘 다 0보다 작다 했죠. 그럼 둘이 더하면 음수겠지. 그러니까 음수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B도 0보다 작다 했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얘가 어떻게 나온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얘기가 꽤나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고 마이너스 A만 남겠네요.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된다. 요거도 보시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앞에 생겼죠. 계산을 했더니.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커. x는 5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5에서 8까지다. 이런 얘기를 주고. 여기 또 있죠. x에서 그러니까 5를 빼면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x가 5에서 8 사이. 빼면 어쩌게 되겠어요? 양수죠. 그러면 그냥 나옵니다. 근데 x에서 8을 빼면 어떨까요?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 때는 항상 괄호를 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x 빼기 x는 없고 이거 더하기 8이죠. 그러니까 답이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세 양수에 대해서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가 생겼죠. 둘이 지금 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작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x가 더 작은 거죠. y보다. 그리고 얘는요. y보단 z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한 줄을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겁니다. x에서 y를 빼면 얘는 음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요. y에서 z를 빼도 얘도 음수겠네요.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z에서 x를 빼면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z 빼기 x가 그냥 더하기. 얘는 그냥 나온 거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 이거 계산해 보세요. 간단히 해라 라는 문제라서 그냥 간단히 하시면 되고. 이것도 지금 어때요? 마이너스가 생겼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 분모가 0보다 작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얘도 한번 보세요. 이게 맞을까요? 네, 얘는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A가 0보다 크니까 지금 그대로 나온 거거든. A가 0보다 크니까. 그렇죠. 얘도 뭐 맞아요. 그러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제곱이니까 요쪽이 뭘로 나온다고? B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B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게 되게 돼요. 뭐 요것도 맞죠? 왜냐면 분모 분자 뒤바뀌면 이게 분모 분자 바뀐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가 안 생기죠. 분모가 0보다 커지니까. 얘가 틀렸죠. 너무 쉬운데? 왜? 둘 다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게 A가 양수였거든. 얘가 음수야. 음수. 0보다 작아. 얘도 0보다 작아. 그럼 둘이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AB인데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겨요. 이 4번이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문제로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5번을 오히려 좀 주의해서 잘 봐보세요. 왜 마이너스가 앞에 생겼는지 얘가 왜 맞는지. 2차 방정식 할 줄 알죠? 2차 방정식. 중3 때도 배웠고요.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2차 방정. 이거 풀려면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 하시죠. 처음에. 인수분해는 아마 하실 거예요. 얘가. 인수분해해서 안 되는 애들은 뭐 하지? 인수분해 안 돼. 근해 공식을 쓰면 돼. 사실 2차 방정식은 여기서 끝났어요. 뭐 더 얘기할 게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단원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거 원래 근해 공식의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혹시나 까먹으신 분은 다시 외우도록 하세요. 그 b가 짝수일 때, 짝수면 이제 2b 프라임, 2로 나눈 수를 b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가 짝수 공식이 따로 있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그 한 가지는 얘는 필수예요. 짝수인데 이런 걸 쓰고 있으면 선생님 뭐라 합니다. 따로 외우세요. 짝수는 무조건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예.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좀 뭐 이걸로 답이 나오거든요. 짝수여도 입이 그게 뭐 4여도 4를 여기 넣어도 나오는데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우세요. 무조건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을 써야 돼요. 근데 원래는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는 요 부분이 어때요? 0보다 작은 수가 오면 아까처럼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게 왔어요. 실제로. 그러면 뭐라고 했죠? 그때는? 근이 없다라고 해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인수를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게 0보다 크거나 0이면 이게 이제 실수예요. 예, i가 없다고.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아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기면 i가 나가서 이게 허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인근을 실근이라고 하고 허수인근을 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진짜로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두 개예요. 예, 없는 경우가 없고요. 중근 있죠. 여기 0이면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 되잖아요. 중근. 예,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2차 방정식. x 빼기 1의 제곱이 0이라 x는 1이거든요. 해보시면. 중근은 근이 몇 개? 두 개입니다. 근이 겹친다는 의미예요.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겹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근하면 근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근은 근이 두 개인데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두 근에는 항상 중근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중근은 근이 두 개다. 뭐 그리고 이제 실수인 거는 실근이고 허수인 거는 허근이다. 풀면 됩니다. 여기 앞쪽으로.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 공식 써서 풀면 돼요. 설마 못 풀까요? 쫙 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근해 공식 이용을 하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해를 구하려고 하면 x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요. 해보 2, 1, 뭐 3, 1인데 여기 마이너스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얘는 홀수니까 여기가 2a분의 b가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8 24예요. 얘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23 되죠.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i야. 네, 이런 허근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실근 나오겠네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아마 근해 공식을 쓰라고 하는 것 같고. 그 한 가지 인수분해가 되는 식도 이러면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렇죠?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것도 근해 공식 써보면 3하고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좀 만능이에요. 쓰면 무조건 해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근해 공식이야, 이게. 근데 인수분해 했을 때 해를 굳이 근해 공식으로 구할 필요는 없겠지. 근데 숫자가 좀 하다 보면 고등학교 수학 중에는 되게 클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돼. 되겠는데 내가 몰랐어.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러면 뭐랄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해 공식을 쓰면 돼. 근데 방금 얘기했죠. 주로 잘 안 될 때는 숫자가 클 때야, 이게. 그러지 않겠어? 조그만 숫자 뭐 10 이하의 숫자인데 내가 안 되기가 쉽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걸 넣어서 특히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도 계산을 하는 건 숫자가 크면 근해 공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도 꽤나 골치 아픈 일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요. 근해 판별.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요 부분이 이렇게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즉 이게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해요. 0보다 크면. 그죠? 서로 다르고 두 실근이에요.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두 개야. 역시나 중근인 경우도.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 생각해봐. 2a분의 마이너스 b가 그냥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 이제 두 개라고 친다고. 그러니까 여기 허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얘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돼요.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디터미넌트의 d 판단할 때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하고 근이 허근이 나오는지 실근이 나오는지 판단을 할 때 계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할 때 이거 허근 나오겠네 라고 한 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거든. 야 허근 나오겠네 하고 한번 풀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그렇죠. 다 배웠죠. 앞줄에 여학생. 모릅니까? d를? 아니야 이건 알아요. 이건 압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라고도 안 해. 이게 하다 보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지는 좀 까먹을 때가 있던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는 거의 까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부등식 이런 거 풀 때 너무 많이 나와서 판별식은 보통 외우게 된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짝수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4분의 1라고 쓰는데 이게 짝수일 때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외워서 짝수면 짝수 공식을 쓰셔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4분의 1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이 짝수일 때 얘가 바뀌는 게 얘가 짝수면 2b 프라임이면 여기다 집어넣고 해보면 4가 다 빠져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약분을 하면 얘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요. 그냥 기호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아까 얘기했죠. 요런 거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문제 실근인지 뭐 허근인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판별식 문제는 아니에요. 위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얘가 판별식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얼마예요? 12에 72니까 0보다 작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짝수니까 반으로 나누면 2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짝수 공식은 꼭 짝수 공식을 쓰도록 하세요. 몇 번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이 봤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d를 판별식이라 얘기하고 중요한 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d가 0보다 큰 거 0 이상인 거. 중근은 허근이 중근일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근은 언제 실수예요. 그래서 그냥 실근이다 라고 하면 d가 0 이상이라고 여기 나왔듯이 d가 0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 허근이면 d가 0보다 작죠. 이건 맞는데 서로 다르단 말이 굳이 없어도 허근 항상 두 개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맞는데 실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요거만 생각할 때가 많다고. 중근까지 포함을 해서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실근이다 하면 d가 0 이상이다. 이것도 뒤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라 보통 이 정도는 나중에 가도 대답을 하더라고. 네, 근을 판별을 하시오. 뭐라고 쓴다? 이게 이제 d를 구해보는 거지. b제곱. 그러니까 b는 어차피 판별식 같은 거 할 때 이것도 계산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는 건데 b는 제곱을 하죠. 그렇죠? 부호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7만 보고 제곱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은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할지 모르는데 문자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식에 뭔가 계산할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x 이런 거 할 때 굳이 이렇게 제곱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에 상관이 없으니까 제곱을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러니까 83, 24니까 끝까지 또 계산을 안 해도 돼요. 대충 24면은 빼면은 음수야, 양수야. 양수인지만 알면 됩니다. 네, 판별식에 의하면. 그러면 얘는 답이 뭐다? 답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쓰는 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을 한 거예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다. 얘는 사실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라서. 근데 몰랐어. 그래서 그날 판별을 해볼라. 분수라 내가 몰랐어. 그러면 1 빼기 4, a는 1이죠. c. 아, 이거 0이네. 아,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몰랐구나. 이거 중근이구나.
아시겠습니까? 이런 건 그냥 중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답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돼요. 이것도 중근이네. 요건가? 요거 한번 판별식 보시면 얘 제곱 9 빼기 4AC예요. 누가 봐도 얘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누가 봐도 음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것도 그러니까 판별식 조사를 해놓고 0보다 큰 걸 찾는 거고. 중근. 완전 제곱식이면 이런 거 보이시나요? 리을번 같은 거. 이거 완전 제곱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바로 혹은 판별식 내가 혹시 못 찾았을 수 있으니 판별식 0인 걸 다 찾으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 0보다 작은 거 찾으시면 되고. 됐죠? 이거는 K 범위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 문자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이,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 부등식을 풀게 되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D가 25 B제곱 마이너스 4K죠. 4AC. 그쵸? 얘가 판별식인데 얘가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돼. 이거 풀면 넘어가서 나누면 K가 4분의 25보다 작으면 어쩌겠다? 얘는 근이 두 개가,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판별식을 구해놓으면 좋은 게 25 빼기 4K가 그래서 뭐다? 0이면. 즉 K가 4분의 25면 중근인 거예요. 이쪽은 뭐겠어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넘어가고 부동은 반대로 4분의 25보다 크겠죠.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판별식을 구해서 0보다 크게, 0이게, 0보다 작게 만드시면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도 어지간하면은 배우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 역시나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괜히 지웠네요. c는 0. 요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지. 요게 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하면 나중에 그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냥 문제일 가능성이.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익숙해지는데 이제 처음이라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요거 두 근 알파 베타를 할 때, 그러니까 배운 분은 알지 않나요? 두 근을 더하면 뭐죠?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러니까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애로 뭐 2x 제곱, 이건 화근이든 실근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요거 두 근 구하려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 잘 몰라. 근데 두 근의 합,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요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즉 2분의 1이 두 근의 합이에요. 무조건. 두 근의 곱은 a분의 c, 2분의 3이 a분의 c, 2분의 3이 무조건 두 근의 곱이야. 한 번만 배워도 거의 기억을 합니다. 이건 잘 뭐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 문제 이것도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써 항상. 이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 여기 해를 알거든요. 나는 x는 얘기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요거 하나랑,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무조건 이거 두 개예요. 이렇게 생기네. 요 방정식에는 무조건 이 두 개라고. 그럼 실제로 더하는 거야 이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고 둘을 더하면 더하기를 생각을 해봐. 통분이 돼 있죠. 2a분의 얘랑 얘 더하면 마이너스 2b지.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복잡해 보여도 요 둘이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0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두 근의 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은 이제 또 지워버렸네. 두 근은 어째? 곱해. 곱하면 이건 좀 생각을 해. 분모 곱해야죠. 4a 제곱분의 이거 뭐냐면 마이너스 b 플러스 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얘에서 합차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얘 제곱 b 제곱이죠.
마이너스 얘 제곱이에요.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지. 이런 식이 돼요. 이거 아십니까?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을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4a 제곱분에 저 b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4ac가 되죠. 4 없고 a 하나 까고 a분의 c가 두분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문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필요한 문제가 있죠. 도대체 어떤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문제 보면 누구는 뭐예요? 누구는 이제 근해 공식을 잘못 외웠다. 그래서 2a분의 막 이건데 원래 그냥 ac 이렇게 외워서 해를 구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다. 그랬을 때 여기에 미지수가 있어 그런 걸 구해라. 그러면은 근해 공식을 잘못 외워서 나온 해들은 또 잘못되게 돼? 두 근의 합이나 곱도 잘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뭘로? 실제로 그때 그 잘못 외운 두 공식으로 곱하고 더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유용하고 그 문제가 글쎄요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긴 그런데 어째 섣불리 얘기하긴 그런데 요번 주 학교들에서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굳이 왜 이렇게 많이 낼까 싶을 정도로 나중에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근각계수의 관계는 이게 어쨌든 다예요. 지금은 이걸 잘 맞으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 일단 밑에 문제를 좀 먼저 볼까요? 여기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더하기랑 곱하기 구해라.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구해라 곱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얼마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4야. 1분의 2 곱은 2입니다. 1분의 2 그리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얘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2분의 5가 되고 곱은 마이너스 2겠죠. 2분의 마이너스 4 해가지고 합쪽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안 해봐도 되겠죠. 지가 해보시고 이런 문제 요거에 두고는 알파 베타라 할 때 여기까지 읽으면 학생들이니까 쓰기 시작을 해요. 거의 이거 뒤편에 다른 문제에서 이 말이 나와도 마찬가지. 요거에 두고는 이걸 할 때 하면 거의 이 문제예요. 근각예수의 관계. 여기 문자가 있어도 상관없어. 보통 그 문제인데 어쨌든 이렇게 썼어요.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고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요런 거 구해라. 그러니까 또 돌아오지. 좀 됐나 이제. 요런 거나 요런 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대표적인 애가 변형공식 쪽입니다. 그러니까 변형공식이랑 연계가 많이 돼요. 얘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보나요? 요런 거 있죠. 변형해 이따가. 이런 것부터 보면 얘는 좀 인수분해.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6인가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은 보통 뭐 한다고? 통분합니다. 그러면은 분자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3이 되고 아까 얘기했죠. 벌써 까먹진 않았겠지. 마이너스 3이 들어오고 마이너스 2가 들어와요. 9 빼기 4 13이 되겠어요. 나도 하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넘어가고 있는데 두 분은 공식 다 외우셨어요? 열심히 썼었는데. 아 그래요? 나오면 물어볼게요. 그래서 됐어요. 요 문제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용을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내가 만들려고 해요. 이제 x제곱의 개수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하고 3인 x제곱의 개수는 2인 이런 2차 방정식 만든다 하면 2를 쓰고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는 0. 는 0. 그러면 해가 2 나누고 x는 2하고 3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라고 하면은 기본은 얘예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쓰시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공식은 그쵸, 꽤 쓰긴 하지만 많이 쓰진 문제에서 유의미하진 않아요. 의미가 있진 않아요, 얘가.
너무 쉬워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쓰는 건 A가 있으면 이 부분을 전개한 식이에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요게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1하고 3이라 주면 좋은데 잘 안 줘. 너무 쉬우니까. 두 군의 합이 4고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2인 합이 네, 이런 그리고 뭐 x제곱의 개수는 그냥 1이래. 이런 2차 방정식을 구해라 하면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4 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는 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을 잘 안 줍니다. 당연히 근을 그냥 진짜 생으로 주고 쓰라고 하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써서 전개하시면 되는데 보통 전개한 게 답이 되니까. 네, 보통 그래요. 그러면 다 했죠.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2차 방정식 하면서 근해 공식까지 하면 2차 방정식은 다 푼다 했어. 끝났어. 그러니까.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2차 방정식에 뭐랄까 근이 무엇인지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은 구하고 싶어? 그럼 근해 공식 써. 인수분해 해봐. 이러면 되는 거고 근을 안 구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을 안 구하고 판별식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예,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더하면 얼마인지 두 근을 곱하면 얼마인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근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차 방정식하고 뭐 2차 함수와의 관계 그게 이 공통수학 1의 사실 메인 단원이에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함수들이나 방정식하고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별건 없어요. 그 내용 자체는. 근데 그게 참 무진장 많이 3차 방정식과 3차 함수, 4차 방정식과 4차 함수, 삼각함수와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까지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가 들어가기 시작한 단원부터는 쭉 한 가지 얘기예요. 뭐 물론 중간에 3, 4차 방정식이나 이런 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디까지 2차 부등식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다음 단원이 여기가 4단원인가 5단원인가 거기가 거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고 거기 끝까지 뭐 물론 좀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메인 단원이야. 그러니까 그 단원을 잘 해놔야 돼요. 물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생들은 뒤에를 모르니까 그냥 이 단원을 잘 하고 마는데 그게 끝도 없이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지금 이런 거 근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예. 이런 느낌. 예, 근과 계수의 관계나 이런 거. 근을 구하지 않고 근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는 걸 하고 결국엔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다? 2차 함수를 얘기하는 도입부로 쓰게 돼요. 2차 함수로 얘기를 하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다음 단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야. 지금 한 거야.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는 1이래요. 그러니까 요런 혹은 요런 공식에서 a는 1인 거예요. 지금 a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2랑 5라고 금방 두 가지예요. 이렇게 빼기를 한 거죠. 지금 1에 는 0 해야지 x가 해가 마이너스 2랑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x제곱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야지 답이야. 여기까지 해서 쓰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되죠. 원래라면 x 빼기 2 플러스 루트 3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게 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셔야 돼요. 하기 싫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는 요 밑에 있는 공식이 좀 의미가 더 있어요. 둘이 더하면 뭐죠? 4입니다. 둘이 곱하면 뭐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쓰고 두근의 합 x 더하기 1 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두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쉽게 진짜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결국엔 이게 두근의 합자리예요. 합. 얘가 곱자리고 아니 기호를 한글로 쓴 뿐인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해가 알파 베타가 아니고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어떤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근에 나한테 준 두근의 합과 곱을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는. 얘도 그래요.
복소수 나왔죠. 예, 얘도 두근을, 그러니까 요 자리에 1 플러스 i나 1 마이너스 i를 넣고 전개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을 구해요. 두근의 곱을 구해요. 이거 켤레죠. 그러니까 2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가 0이다. 요 2는 합에서 온 거고 요 2는 곱에서 온 겁니다.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투수 2라고 2분의 1 큰으로 하고 얘는 한번 해보시고 얘도 뭐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뭐죠? x제곱 계수가 6이니까 6을 쓰고 얘는 근을 진짜 줬으니까 예, 빼기로 하면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예,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x제곱에 빼기 두 개를 더하면 6분의 3, 6분의 4니까 6분의 1인가요? 6분의 1 x가 여기 오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을 줬을 때는 별 상관없는 이게 6은 곱하고 이제 다 곱한 겁니다. 예. 요게 방정식이 된다. 인수분해 하면은 좋게 나오나 보죠. 됐죠? 아유, 제가 애매하게. (2차식) 인수분해해서 너 2차 방정식의 투근을 알파 베타로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 뭐 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 2x 제곱 빼기 뭐 있죠? 빼기 x 빼기 3은 0. 뭐 이런 2차식이 있다고 하면 얘는 인수분해 할 수 있죠? 2하고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 하면 얘는 2x 빼기 3이라 x 플러스 1인데 네, 그쵸? 근데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요걸 방정식의 해로 보면 x가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이 한 거잖아요. 그 x 제곱의 개수는 2죠. 그쵸? 그러면은 그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2를 쓰고 x 빼기 2분의 3이랑 x 더하기 1 해를 하나씩 또 뺀 거예요. 이렇게도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약간 다릅니다. 약간. 근데 이거 자체는 별 의미는 없고 별 의미는 없어요. 밑에서도 보시면 요게 중요해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할 줄 알아야 되고 뭐고 먼저 볼까요? 오늘 아마 그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문제에서 주진 않는 거예요. 이게 좋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요런 애는 보세요. 당장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2라고 1 해서 4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면은 인수분해 복소수 범위에서 하라는 건 이렇게 보고 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해를 구해서 아까 얘기했죠. 개수는 1이네요. 요거에다가 뭐 해 하나, 여기 x 빼기 해 둘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해를 구해가. 이게 인수분해 된 거다. 복소수 범위에서. 아시겠습니까? 기억을 하세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은 보통 뭘 구하라고? 해를 구하는 거예요. 해를. 해는 보통 인수분해가 잘 됐으면 그냥 했으면 됐겠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해를 구하고 싶으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짝수 1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1인가요? 4 더하기 1 5예요. 5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은 이 뿔마 루트 5가 그거죠. 인수분해를 했다. 그러면은 x 빼기 원래는 이렇게 해 하나 아까 얘기한 x 빼기 해 둘 요렇게인데 또 이렇게는 잘 안 쓰죠. 분배를 안쪽에서 해서 분배를 안쪽에서 해서 이렇게 쓰게 돼요.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를 구해보시면 이거 허건 나오거든요. x가 짝수도 아니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 빼기 4 3i 루트 마이너스 3이라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x 개수는 1이죠. 개수가 1이 아닌 게 없는데 개수가 1이 아니면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요 마이너스 정도는 뭐 분배를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거 하나 볼까요? 요걸 또 이제 인수분해 하려면 해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해가 뭘까요?
근해 공식을 쓰실 건가요? 네, 쓰셔도 해는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제곱 이게 일차항이 없을 때는 이게 좋죠. x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이게 항상 제곱이 사라지면 뿔마 루트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i가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 얘가 해입니다. 인수분해 한식은 뭘까요? x 빼기 2 루트 2i 곱하기 x 더하기 2 루트 2i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켤레근이라고 해서 우리 켤레 복소수 했죠. a 플러스 bi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다. 근데 켤레 무리수도 있거든요. 여기 p로 썼네. p 더하기 q 루트 m.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2 더하기 3 루트 2 이런 수가 있으면 얘 켤레 무리수가 있어요. p 마이너스 q 루트 m. 그러니까 얘도 루트 앞에 부호만 바뀐 거고 이런 건 우리 익숙해요. 좀 유리화를 할 때 너무 많이 쓰죠. 둘이 켤레처럼 해가지고 부호만 바꾼 거 곱하잖아요. 그래서 이 켤레 무리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아까 또 근해 공식 얘기인데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근이. 그러면 이 관계 자체가 뿔마잖아요. 그러니까 근은 항상 켤레로 나와요. 다만 그게 이게 근이면 얘도 근이에요. 한쪽이 3 플러스 아까 2 루트 2가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두 개잖아. 그치? 3 마이너스 2 루트 2야. 근데 얘는 2 플러스 i라고 하는 허근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한 허근은 뭐다? 2 마이너스 i. 이게 무조건이다는 얘기예요. 켤레로. 뿔마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이런 무리수근이 나오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켤레 복소수근이 나오는 거거든요. 허수근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에서 줄 때 그렇고 다만 중요한 게 원래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게 A, B, C 즉 뭐죠? 요 개수가 전부 유리수여야 돼. 얘도 조건이 있어요. A, B, C가 개수가 전부 실수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유리수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나오는 방정식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방정식, 이런 거 해를 구하려면 구하는데 얘 한 근이 얼마 됐을 때 그 켤레 무리수가 같이 근이 되지 않아요. 왜? 이 B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런 경우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켤레 무리수근을 가지려면 개수가 전부 유리수여야 돼요. 켤레 복소수근을 가지려면 얘가 실수해야 되는데 개수가 실수가 아닌 방정식은 예를 들면 뭐냐면 ix 더하기 3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새 안 나옵니다. 못 본 지 책에서 못 본 지 한참 됐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실수가 아닐 때가 없다고. 원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 3-2i가 해다? 그럼 3 플러스 2i가 자동이라고. 자동. 근데 요쪽은 1 플러스 루트 2가 해다 해서 1 마이너스 루트 2가 꼭 해라고는 꼭 몰라요. 어디를 꼭 방정식 쪽을 쳐다봐야 돼. 개수가 전부 유리수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을 줍니다. 문제에서 A, B, C가 개수가 유리수라든지 뭘 해가지고 유리수라는 얘기가 나오게 주고 아닌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해라고 하고 얘가 해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죠? 보통 어떤 방정식에 있어서 해가 예를 들어 1이다 하면 어떻게 하지? 1을 넣거든. 그 문제가 중1 때부터 꽤나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거 넣게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어쨌든 켤레 근은 무리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복소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아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무리수 근은 꼭 주의를 해라. 문제에서. 우리 책 정도에서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당장 다른 책만 봐도 많이 나오는 일. 여기 있나요? 그래서 보세요. 유리수 AB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AB. 그랬을 때 한 근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개수가 1 유리수죠. A 유리수고 B 유리수라고. 한 건이 1거면 나머지 한 건은 뭐다? 1 마이너스 루트 5예요. 나머지 한 건은 일단. 아시겠죠? 그리고 AB를 구하래 이제. AB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거 어떻게 구해? 방금 배운 거예요. 켤레를 왜 쓴다고? 복소수 할 때 선생님 얘기했지. 뭐가? 합이나 곱이나 차가 편해요. 우리 방금 합하고 곱을 했거든. 뭐지? 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예요. 근데 그게 뭐죠? 실제로 둘을 더하면 2입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이 1분의 B예요. 얘는 바로 나오겠죠. 둘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요 밑에 네모 채워가면서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유리수니까 뭐 요거 얘를 하나만 밑에 또 있죠. 네, 허수 쪽에서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얘는 실수라고 그러니까 돼 있잖아요. 눈여겨보지 않는데 항상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실수 쪽은 사실은. 얘가 한 근이면 얘는 1-i도 한 근입니다. 그럼 여기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죠? 2예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b는 두 근의 곱이야. 이거는 얼른 곱해야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2가 답이 되게 돼요. 켤레의 곱이니까. 네, 지금 뭔지 알겠어요? 켤레근을 어떻게 가장 기초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개수를 모를 때야. 근데 한 근을 줬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쪽이 켤레근 쪽 얘기가 되게 돼. 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 근의 합이나 곱을 가지고 역으로 개수를 구해내는 문제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숙제 하시면 되겠습니다.